이어서 예방경찰, 진압경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예방경찰, 진압경찰. 글자 그대로 예방경찰은 뭔가 어떤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의미의 경찰. 진압경찰은 어떤 위험한 사태라든가 뭐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뭔가 진압하는, 사후에 뭔가 제재하거나 뭐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그런 의미가 느끼지 않아? 여러분 느낌하고 똑같아. 경찰관의 발동 시점을 미리 하느냐,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하느냐, 위험이 발생한 이후에 하느냐, 이걸 구분 기준이야. 예방경찰, 진압경찰 구분의 기준. 자, 예방경찰은 자세히 살펴보면 경찰 목적상의 위해가 또는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 강제작용인 거지. 권력적 작용, 강제작용이야. 예를 들면 경찰관이, 지구대경찰관이 순찰을 돈다. 순찰을 도는 목적은 언제 누가 어느 나무 집에 가서 도둑질할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놈을 예방해서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길거리 순찰하면 어떤 사람이 나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하는 거지. 총포 화약류의 취급 제한은 뭐냐면, 여러분 공기총이나 엽총 같은 걸 소지하려면 굉장히 위에 소지하면 위험하잖아.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종 총기를 소지하려면 미리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소지할 수 있어. 취급 제한이지. 화약류도 마찬가지라. 사전에 화약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만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화약류나 총포나 화약류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판매할 수 있어요.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호조치는, 예를 들면 미아나 주치자가, 예를 들면 뭐 겨울에 주치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죽을 거 아니야. 그럼 경찰관이 왜 나서가지고 이 사람을 깨워가지고 순찰차에 태워서 지구대에 데려왔다가 가족이나 병원에 인계해 주느냐. 가만 두면 얼어 죽잖아. 동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조치를 하는 거지. 길에 미아가 있다. 막 경찰관이 막 찾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 미아를 내버려두면 미아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잖아. 나쁜 놈이 납치해 갈 수도 있고. 보호조치하는 건 예방을 위한 목적이지. 그 다음에 위험 발생 방지 조치도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요런 거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오는데, 위험 발생 방지 조치는 예를 들면 오늘 지금 태풍이 올라왔지.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자, 태풍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는 그 집에 가지고 경찰관이나 자치단 직원들이 가서 대피하시오. 여기 위험합니다. 빨리 대피하세요. 그래서 뭐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로 이동시켰다. 그럼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게 조치지. 그렇잖아. 그 다음에 뭐 산사태가 날 우려뿐만 아니고 해일이 날 우려가 있다. 그럼 배를 꼭 묶으시오. 비닐하우스 꼭 묶으시오. 이런 것들 일종의 위험 발생 방지 조치라. 배를 잘 결방 안 하면 작살 나쁘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떤 데는 뭐 주택가에 말이야 멧돼지가 내려와. 겨울 되면 특히 먹을 게 없으면. 그 멧돼지 나타났는데 경찰이 신고하면 경찰관이 와서 싸주기도 하고 체포하기도 해. 물론 소방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멧돼지를 사살하거나 멧돼지를 뭐 포획한다. 이거는 위험 발생, 주민들에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지. 이런 것도 예방경찰이 되겠지. 자, 그에 비해서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진압 수사하고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인데, 진압경찰은 역시 사법경찰과 개념이 똑같다. 그렇다고 보면 범죄를 진압하고 범죄자를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거 진압경찰이잖아. 사법경찰이지. 진압경찰과 사법경찰은 사실은 같은 개념이다. 이해하면 된다 이거지. 자, 미리 하는 거는 예방경찰. 나중에 위험한 사태가 터진 다음에, 범죄가 발생한 다음에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를 체포하는 것은 진압경찰, 이렇게 부른다. 자, 다음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여러분 교재 11페이지. 국가경찰, 자치경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지자체경찰 또는 자치경찰 이렇게 볼 때, 지자체경찰 또는 자치경찰. 이거는 경찰권과 관련한 경찰권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이야. 권한을 국가가 갖고 있느냐, 자치단체가 갖고 있느냐. 책임을 국가에 지느냐, 자치단체가 지느냐.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또는 지자체경찰로 구분한다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단점이다. 자, 이건 시험 잘 나와.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대한민국에는 내륙과 제주도까지 국가경찰 제도가 있어요. 국가경찰이 존재하고, 제주도에는 자치단체 경찰과 국가경찰 두 개가 존재하고, 내륙에는 국가경찰만 존재한다. 제주도에는 두 개의 경찰이 존재한다는 거지. 자, 일단 그 틀을 알아두고, 자, 국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면 국가경찰, 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면 자치경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치단체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만 자치경찰을 갖고 있어. 자, 수단을 보면 국가경찰은 주로 뭘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명령강제를 주요 수단을 해. 여러분 그렇잖아. 국가경찰 뭐 하지 마라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일 하다가 막 경찰가 오면은 걔 눈치 보고 죽을 두고 막 숨잖아.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잡아가니까. 근데 자치경찰은 주로 비권력적 수단, 서비스를 1차 수단을 해. 자치경찰은 서비스를 1차 수단으로는 명령강제를 1차 수단으로 한다는 거지. 자, 장점 살펴볼까?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걸쳐서 통일적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예를 들면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팔소.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법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어.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맞지? 그에 비해서 자치경찰은 집행력과 기동성이 떨어진다. 자, 국가경찰은 기동성과 능력이 높지. 전국에 걸쳐가지고 일사반을 움직여. 예를 들면 국가 하나의 그 지휘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뭐 대규모 조직폭력에 난동을 부린다. 그러면 A 지구대 순찰자도 모지르면 B 지구대 순찰자 보고 나가서 같이 지원해라 할 수 있단 말이야. 기동성, 능력이 높아. 그에 반해서 자치경찰은 그런 집행력, 기동성이 약하고 통일적, 그 다음에 광역적 경찰활동이 좀 어렵다. 그 다음 비상시국에 유리하지, 국가경찰은. 왜? 경찰청장이 말 한마디로 일사분란하게 촥 지휘체계가 확립되니까. 그런데 자치단체는 그게 안 돼. 자,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을 책임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돼. 시도별로 협력이 잘 안 된다. 비상시국에는 불리하다. 자, 그래서 이 국가경찰 장점 알아두고 자치경찰의 단점 알아봤는데, 자치경찰의 가장 큰 단점은 이거야. 집행력과 기동성이 떨어진 것 외에도 지방 토착 세력 또는 토 세력이 경찰 부패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아. 자, 여러분, 제주도에는 제주도 의회가 있어요. 제주도 의회에서 자치경찰을 쥐락펴락해. 제주도 의회는 도의원들은 정치인이잖아. 정당에 소속돼 있어요. 뭐 미래통합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당에 소속돼 있어요. 그 당에 소속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에 영향을 받기 쉬워. 정치에 영향을 받기 쉽고, 그 다음에 지방의 토착세력은 제주도 토백이 있어요. 토백이. 그 제주도에 예를 들면 권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지역에서 굉장한 어떤 호족처럼 굉장히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 토백이. 이런 사람들은 제주도에 오면 제주도 이외의 사람이 가면 힘을 못 쓴다 하더라고. 이거 뭐렇게 했나, 그게 뭐, 텃세? 텃세가 너무 셌어. 그러니까 지방 토착 세력 또는 호족 세력이 경찰이 결합하면 경찰 부패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이것이 단점이야. 그 다음에 자치경찰의 장점은 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 조직 운영할 수 있고, 지역 주민에 대해서 경찰 책임감이 높지.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뽑아가지고 자치단체 안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자치단체별로 조직의 계획이 용이하다. 이건 좋은 점이야. 국가경찰의 단점, 요거의 장점은 요거의 단점이 되겠지. 경찰 본연 업무 외에 다른 업무 이용될 소지가 있다. 여러분, 국가경찰 감염병 예방 업무 원래는 그거 보건복지부 업무야. 그렇게 자치단체 업무예요. 그런데 경찰이 나서가지고 막 뭐 압수수색한다가 무슨 신천지교회 사랑제일교회 이렇게 막 수사하고 그러잖아. 이거 원래는 경찰 업무가 아니야. 그다음 식품위생 업무, 식품위생 식약청 업무인데, 식약처 업무를 경찰이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예를 들면 부정불량식품 있잖아. 불량식품 제조하는 거. 원래 경찰 업무 아닌데 하고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지방실정에 많은 치안행정을 업무를 수립하는 게 곤란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자 의식이 좀 약해. 국가경찰은 저항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거지. 자치단체 주민 눈치를 안 본다는 거야. 자, 그래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단점 알아두고, 자,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간단하다. 자, 질서경찰은 공공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력 행사를 1차 수단하는 경찰을 질서경찰을 불러. 예를 들면 다중범죄 진압, 예를 들면 불법 집회 시위 진압, 이걸 다중범죄 진압 불러. 교통단속, 통고처분하지. 스티커 발부하잖아. 경범죄 세월 위반자
단속하지. 경찰청 즉시강제, 예를 들어 불신검문 같은 거. 이런 강제로 행사를 일자로 수행하는 거니까 이런 걸 질서유지경찰, 질서경찰을 부르고 그게 아닌 서비스를 일자로 수행하는 경찰이 있어. 청소년 선도, 방범 지도, 교통정보 제공 또는 뭐 길 안내, 순찰, 재난구호, 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이런 건 다 서비스잖아. 강제 행사가 아니야. 그 서비스를 일자로 수행하는 경찰을 봉사경찰을 불러. 그럼 현대의 경찰은 질서경찰이냐 봉사경찰 어느 것이 우선이냐? 과거에는 질서경찰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다면 현대경찰은 봉사경찰, 서비스경찰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강제 행사를 기반으로 하는 질서경찰이 원래 경찰의 업무고 현대에 와서 영미법 경영을 받아서 봉사경찰, 서비스경찰을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뭐 이게 한 7, 80%, 이게 20, 30% 여러분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질서경찰, 서비스경찰까지 한번 살펴봤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데 교재는 여러분 12페이지, 12페이지 중간까지 했다. 자, 오늘 수업 끝! 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예습 보습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자, 이상.